지나간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국방장관이 북한에서 지뢰도발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못 만났어요. 이제 그 위기 목함지 사건 때. 그럼요. 도발이 일어났는데 BMZ에서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세월호 때도 못 만났는데. 예. 그래갖고 대통령을 만날 생각조차를 안 하더라고요, 장관이.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안보실장. 왜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그 안보실장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면 보고를 대통령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국가의 안보 위기가 발생했는데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못 만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희한한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국민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내각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있었던 정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중대한 국가 위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그냥 막 독단적으로 상의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하자. 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배치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한 거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것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평소에는 한 2년마다 했는데 이번에는 8개월 만에 해버려요. 2016년 저 9월에. 근데 그때부터 그래서 사드에서 이런 방법 얘기 없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실험하고 직접 사드하고 2016년 직접적인 관계. 9월에 사드를 이제 갑자기 이제 쭉 결정하게 된 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그렇고 그 핵실험을 한 이후에 그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얘기가 빨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빨라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와 대한 결정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뭐 대통령이 부재하더라도 그 직대를 황교안 총리가 하고 있으니까 황교안 총리의 명을 받아가지고 명하도 안보실장인데 안보실장이 미국의 그 안보실장 맥마스터하고 같이 맥마스터하고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장관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근데 국방장관은 대선 전에는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거는 그 얘기했어요. 전에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사드 배치하는 이 라인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은 뭔가 소외되어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7월에 이제 사드 배치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 있고 또 외교부 장관도 주무장관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 사드 배치 결정에 결국은 관여를 못했다는 정황이 굉장히 있죠. 쇼핑하고 있었다면서요. 일단 외무부 장관은 그날 오후에 쇼핑을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국방위가 있었는데 오전까지도 국방장관이 NCND로 일관합니다. 쭉 그동안 그랬잖아요. 확인도 안 해주고 부정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오후에 딱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국방장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쓸 가능성이 많아요.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금 미국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하고 만나서 몇 차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장관이 나서야 될 일이죠, 이 문제는. 아니, 이 사드가 지금 한미 모두 뭐 사드 비용에 관련해서 진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논란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요. 미국이 우리와 한미 동맹을 하지만 미국이 손해보면서까지 한미 동맹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의 어쨌든 안보의 이익이든 아니면 경제적 이득이든 미국도 한 국가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협상 파트너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사드를 강행 배치하면서 총구속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맥마스터 이 사람이 백악관 보좌관이죠.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는데 이거는
위계질서 위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밑에 보좌관이 지금 부정한 꼴이거든요. 맥메스터 얘기도 또 달라졌어요. 네, 또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이게 양동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협상의 전략과 기술상 매우 현란한 기술을 미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바보 같은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협상의 기본, 협상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패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패를 보여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드 배치는요. MD 체제의 구축 아닙니까? 북한 핵을 이 사드로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국방 전문가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북한만 방어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북한 대비용이다. 아니다. MD 미국의 동북아 안보 질서상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두 개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맞아. 대한민국 너네들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를 도와주는 거니까 너네가 비용을 내.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니까 당신들이 비용을 내. 한번 친 거예요. 네. 트럼프가. 네. 아니 협상상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또 다시 슬쩍 빠져요. 그러면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 1조 우리가 양보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올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1조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우리가 협상의 기술이 부족하다면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말이 안 되는 황당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파 협정에 의해서 그 사드 같은 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부지하고 시설비만 되면 되고 나머지 그 운영 비용. 기계나 운영 비용은 다 미국에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또 지난번 사드 배치 결정할 때 그런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계약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자의 논리고 진짜 여기 뭐 말하기 표현하기 뭐하지만 무슨 마치 깡패 같은 논리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관진 실장을 비난하면 안 된다고 봐요. 김관진 실장이 정말 난 21세기의 문익점이라고 봐. 네, 보세요. 김관진 실장은 지금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어질 상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럼프가 저렇게 왔다 갔다 좌충우돌하고 모든 국가 사안을 마치 부동산 장사하듯이 투기업자가 하죠. 예. 인테리어 하나 바꾸고선 그냥 막 두 배로 감매기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야 이거 우리나라에 이게 어떤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을 의회에 붙이면은 사실상 트럼프에게 재협상하자는 여지를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야 이게 사드를 완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 이 두 가지를 예측하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됐다는 얘기? 그렇죠. 배치하고 보자. 정말로 그 미국이 그 어떤 대통령이 야 욕 먹으면서 알래스카를 사듯이 이분이 그냥 가가지고 정권을 행사해서 미리 그냥 계약서 작성한 거예요. 사드 배치 비용은 당신네가 내고 부지 비용은 우리가 내고 정말로 저는 김관진 실장이 잘했다. 번 양보해서 사드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 네. 지금 우리 한참 대선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며칠을 못 참아요? 근데 대선 직전 일주일 남겨놓고 강행을 해. 그리고 그 군민들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짓밟어. 그리고 또 청구서까지 날려보내. 이게 자주의 외교입니까?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 짓떨리는 동영상? 거기 이제 할머니들이 막 들어 눕고 또 이빨도 앞니도 다치고 나가고 막 이런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뭐라고 주장한 줄 알아요? 야 이놈들아 여기는 미국이 아니다. 대한민국 땅이다. 경찰이 맞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할머니들 막 다치고 이러는데 그걸 쫙 운전하가면서 조수석에 앉은 미군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웃으면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가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 합니다. 협상의 기본, 협상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패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패를 보여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래야 협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드 배치는요, MD 체제의 구축 아닙니까? 북한 핵을 이 사드로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국방 전문가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북한만 방어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저렇게 반발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북한 대비용이다. 아니다. MD 미국의 동북아 안보 질서상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두 개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맞아. 대한민국 너네들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를 도와주는 거니까 너네가 비용을 내.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니까 당신들이 비용을 내. 한번 친 거예요. 네. 트럼프가. 네. 아니 협상상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또 다시 슬쩍 빠져요. 그러면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 1조 우리가 양보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올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1조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우리가 협상의 기술이 부족하다면 그런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말이 안 되는 한 거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이것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평소에는 한 2년마다 했는데 이번에는 8개월 만에 해버려요. 2016년 저 9월에. 근데 그때 그래서 사드에서 이런 방법 얘기 없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핵실험하고 직접 사드하고 2016년 직접적인 관계. 9월에 사드를 이제 갑자기 이제 쭉 결정하게 된 거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그렇고 그 핵실험을 한 이후에 그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얘기가 빨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빨라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와 대한 결정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뭐 대통령이 부재하더라도 그 직대를 황교안 총리가 하고 있으니까 황교안 총리의 명을 받아가지고 명하도 안보실장인데 안보실장이 미국의 그 안보실장 맥마스터하고 같이 맥마스터하고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장관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근데 국방장관은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국방장관이 북한에서 지뢰도발 사건을 일으켰는데도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못 만났어요. 이제 그 위기 목함지 사건 때. 그럼요. 도발이 일어났는데 DMZ에서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세월호 때도 못 만났는데. 예. 그래갖고 대통령을 만날 생각조차를 안 하더라고요, 장관이. 그러니까 김관진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안보실장. 왜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그 안보실장이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면 보고를 대통령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국가의 안보 위기가 발생했는데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못 만나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희한한 나라였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국민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내각과의 소통도 잘 안 되고 있었던 정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중대한 국가 위기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그냥 막 독단적으로 상의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하자. 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배치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한. 그러니까 사실은 국방장관이 나서야 될 일이죠, 이 문제는. 아니 이 사드가 지금 한미 모두 뭐 사드 비용에 관련해서 진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논란이 점점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핵심적인 문제가요. 미국이 우리와 한미 동맹을 하지만 미국이 손해 보면서까지 한미 동맹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의 어쨌든 안보의 이익이든 아니면 경제적 이득이든 미국도 한 국가로서 너무 당연한 우리가 얘기죠. 협상 파트너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사드를 강행 배치하면서 총구속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맥마스터 이 사람이 100억간 보좌관이죠.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는데 이거는 위계질서 위반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밑에 보좌관이 지금 부정한 꼴이거든요. 맥마스터 얘기도 또 달라졌어요. 네, 또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이게 양동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협상의 전략과 기술상 매우 현란한 기술을 미국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바보 같은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선 전에는 사드 배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거는 얘기를 그 했어요. 전에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제 북한이 핵실험 5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사드 배치하는 이 라인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은 뭔가 소외돼 있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7월에 이제 사드 배치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이 네. 있고 또 외교부 장관도 주무장관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 사드 배치 결정에 결국은 관여를 못했다는 정황이 굉장히 있죠. 쇼핑하고 있었다면서요. 일단 외무부 장관은 그날 오후에 쇼핑을 하러 갔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국방위가 있었는데 오전까지도 국방장관이 NCND로 일관합니다. 쭉 그동안 그랬잖아요. 확인도 안 해주고 부정도 안 하고. 그러다가 오후에 딱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국방장관도 몰랐다는 얘기죠. 쓸 가능성이 많아요.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네. 계속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지금 미국 맥메스터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하고 예, 예. 만나서 몇 차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